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처음인가요? 한국 작가의 소설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잔잔하면서도 마음에 깊이 와닿고 또 은은한 감동을 느낀 책입니다. 바로 백수린 작가의 친애하고 친애하는인데요. 2019년도에 출간된 책이라서 저는 좀 늦게 접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벌써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나라는 이름을 가진 30대 여성입니다. 일찍이 22살에 결혼해서 현재 15살 된 아이가 있지만 아직 30대 중반의 나이예요. 이 책은 회고조로 쓰여 있는데요. 장편소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 책은 순탄하지 않았던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의 이해를 확장해 나가면서 서로를 향한 연결이라든지 상처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확인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 어차피 넌 할 일도 없잖아. 서운한 말을 던지며 엄마는 북쪽 항구 도시, 저는 중국인 거리가 나와서 인천이 아닐까 예상했는데요. 그곳에 혼자 머무는 할머니 댁에서 당분간 살면서 할머니를 돌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기에 그 요청이 싫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학사 경고를 받다가 학교를 휴학했다고 해서 자신을 영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유배 보내는 엄마의 시선이 좀 섭섭합니다. 엄마 현옥은 지방대 교수로 토목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온통 주변 남자들 사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능력도 출중하고 또 심각한 워커홀릭입니다. 방학이 되어야 아빠가 있는 서울집에 올라오고 대부분은 낙동강 근처에 있는 연구소에서 바쁘게 지내죠. 엄마는 이나를 낳고 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던 남편을 따라 유학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나를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나가 6살이 될 때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어렸을 적 오래 떨어져 있던 시간 때문인지 몰라도 엄마와 이나와의 관계는 그다지 살갑지가 않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예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는 황해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충동적인 내기로 인해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됩니다. 또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강화도에서 교편을 잡는 바람에 홀로 시부모와 지내지요. 6.25가 발발하자 할머니는 시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찾아 혼자 이남으로 피란을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다행히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백수린 작가의 아름다운 문장을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한번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피라논 일에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굶을지언정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법이 없고 구멍난 옷을 입을 바에는 며칠이고 외출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그런 여자였다.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만이 가진 당당함과 허영이 할머니에게는 채취처럼 묻어났다. 아마도 그런 할머니를 할아버지는 견딜 수 없었겠지. 검소하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바둑의 수였고 난생 처음 듣는 외국어였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할아버지의 꿈이 사실은 도쿄로 유학 가서 농업학을 공부한 후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내게 이 얘기 준 사람은 엄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난한 집의 맏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의 재능을 높이 산 친척들의 경제적 원조를 받아 겨우겨우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범학교에 진학해야만 했다. 그런 할아버지가 결혼한 이후 굳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남으로 학교를 부임받아 자리 잡은 것은 할머니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는 어디 하나 할아버지가 꿈꾸던 아내의 삶과 들어맞는 구석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에 할머니의 짙게 쌍꺼풀 진 두 눈, 사나워 보였고 보통 여자들보다 훨씬 풍만한 가슴은 할머니의 무식함을 증명하는 지표처럼만 여겨졌을 뿐이다. 경제와 정세에 대해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언제나 거칠에만 신경 쓰는 할머니를 할아버지는 조금도 좋아할 수 없었다. 물론 그것은 할머니도 마찬가지여서
할머니 역시 샌님 같고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끝내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살았다. 할아버지가 76살의 나이에 협심증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주인공이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당시 할머니는 폐암이 심해져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주인공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와서 그때를 돌아보며 당시 할머니와 같이 지내면서도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혹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은 아닐까 자문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밤이면 나는 이제 내가 그러했듯이 할머니 역시 할머니의 한계 안에서 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 내가 그때 할머니의 상태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 어쩌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바삐 올라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의 뒤통수를 보거나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어 내 쪽을 향해 걸어오는 인파를 보다가 가끔씩 나는 지구상에 이토록 많은 사람 중 누구도 충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인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요? 백수린 작가는 친애하고 친애해야 하는 이 책에서 그러한 질문을 깊숙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몸이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저 괜찮겠거니 나 편한 대로 생각하지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가까이에 가족보다 더 친근한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화교인 아가다 할머니와 마산 출신인 글로리아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를 포함하여 세 사람은 모두 타지 출신으로 그들은 자매처럼 가깝습니다. 할머니들이 나오는 장면은 따뜻하면서도 위트가 듬뿍 담겨 있어요. 예컨대 할머니들은 주인공에게 뭘 공부하냐고 물은 뒤 기계공학과라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세탁기의 높이가 안 맞아 우유값을 접어 바쳤다든지 며느리가 카세트를 내다 버리라 해서 화가 났다든지 하는, 사실상 주인공이 보기에는 딱히 기계와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 삶 속에 녹아있는 기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엄마는 학교를 종강하자 주말마다 할머니 집을 찾아오는데요. 그로 인해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할머니, 엄마, 이나가 함께 중국인 거리에 가서 식사하고 산책을 하는데요. 할머니와 이나 사이에 정과 따뜻함이 흐른다면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엄마와 이나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할머니가 중국집에서 먹던 짜장면을 자꾸 엄마에게 덜어주자 엄마는 드시기 싫으면 그냥 남기라면서 짜증을 냅니다. 어느 날 하루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무척 좋아합니다. 할머니는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여벌 유호와 이불을 꺼내고 또 콩나물과 북어를 넣은 국을 끓여 저녁을 준비하죠. 더 이상 간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먼저 주무시는 틈을 타서 할머니가 끓인 보리차를 함께 마시며 주인공은 엄마의 옛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가 여기 앉아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침묵을 깬 것은 엄마였다. 엄마는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옥편을 뒤적이며 신문에 적힌 한자들을 찾던 일이나 집에 전화를 처음 놓았던 날 친구에게 걸어보기 위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엄마의 이야기 속에는 할아버지가 자주 등장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다정하지 않은 남편이었으나 엄마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어린 엄마를 동료 교사들 앞에 세워놓고 글씨를 읽게 시켰다. 영특한 아이네요. 선생님들이 엄마를 보며 놀라운 듯 말했다.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포기해야 했고 사랑했던 여교사 대신 지적인 대화를 조금도 주고받을 수 없는 여자와 하는 수 없이 평생을 살게 된 할아버지에게 엄마는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우리 딸은 사내 아이의 머리를 지녔어.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말했다. 딸아이에게 사내 아이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었으므로. 자신을 인정해준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엄마에게 할머니는 오히려 아쉽고 미운 존재였습니다. 엄마의 친구들 중에는 여고를 나오거나 전문학교를 나온 세련된 신여성들도 있었기에 엄마는 책을 읽거나 시를 읊는 대신 혼자 술을 마시며 작부처럼 노래를 부르는 엄마가 영 싫었죠. 할머니의 모습에 화가 난 할아버지가 술상을 엎고 할머니를 때릴 때도 엄마는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무시를 당하는 게 서러웠던 할머니는 엄마를 키우면서 살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밥을 할 줄 알기는커녕 행주를 빨거나 단추를 다는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도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주변 사람들이 비웃거나 흉볼 때 늘 딸을 감쌌습니다. 책이나 신문, 심지어는 전단지마저 신성시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으나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할머니에게 고학력의 딸은 자랑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죠. 할머니 집에 머물던 시기에 이나는 남자친구인 강과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또 대학을 마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이 많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나는 혼란과 걱정, 불안 속에서 엄마가 자신의 임신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남자친구인 강이 조금의 망설임 없이 결혼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임신은 커다란 두려움이자 도전이었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엄마에게 원했던 것은 나를 응원해주는 것 딱 하나였다. 엄마가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나에게 나의 미래가 달라질 일은 없으며 모든 과정이 조금 빨라지고 순서가 뒤바뀐 것뿐이라고, 나는 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때의 나는 이 뜻밖의 임신이 그때까지 엄마에게 서운했던 것들, 나와 엄마를 모두 외롭게 만들었던 우리 사이의 간극을 치유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일지도 모른다고까지 기꺼이 생각하고 싶었다. 엄마와 나에게 생긴 최초의 연결고리. 이나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낼게요. 라고 말하자 엄마는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말합니다. 아니야, 무리해 그럴 거 없어. 결혼해 아이만 키우는 것도 좋은 삶이지. 결혼해 아이만 키우는 것도 좋은 삶이지 라고 말하는 엄마는 이제 이나가 사회생활을 하기는 글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아이를 덜컥 가져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잘 꾸리는 삶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달리 공부하고 성공했지만 엄마의 삶도 딱히 완전히 행복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뿐인 딸과는 서먹해지고 또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그렇지만 엄마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이나는 살아갑니다. 이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비록 한동안은 아이 양육으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15살이 되자 하고 싶었던 무대 디자이너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나는 말합니다. 여전히 학술지에 논문을 활발히 발표하는 엄마는 지금껏 내게 왜 무대 디자이너가 될 생각을 했느냐고 단 한 번도 물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몇 해 전 그 일을 배우기 위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에 다시 진학해보고 싶다는 나의 결심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 나에게 내가 겨우 33이며 아직 젊고 예쁘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 엄마였다는 사실은 언급해두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할머니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5살 배기 어린 딸을 둔 30대의 젊은 엄마였던 할머니.
딸을 데리고 5일장에 갔다가 달구지를 얻어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텅 빈 바다를 보고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나는 아랫배를 놓고 하는 것 같은 규칙적인 태동을 느끼며 할머니가 기억하는 완벽한 여름. 그러니까 공기는 뜨겁고 향기로웠으며 지푸른 파도가 곧 부서질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래밭 위로 부러진 나무 조각과 깨진 조개 껍데기가 나뒹굴던 그 여름을 상상했다. 그런 완벽한 여름의 어떤 날 연노란색 태양이 아직 머리 꼭대기에 있었을 때 달궈진 모래를 맨발로 밟고 걷다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옷을 벗고 바닷물로 뛰어드는 알몸의 여자와 그 옆에 서 있던 세월이 좀 더 흐르고 나면 그런 엄마가 부끄러워지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수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는 어린 여자아이를.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쓸쓸함과 답답함, 그리고 고통과 책임의 삶. 그 속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자유를 꿈꾸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백수린 작가의 친애하고 친애하는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딸인 이나에게 혹은 엄마인 현옥에게 또는 할머니인 예분에게 누구에게 가장 공감이 많이 되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도 또 저렇게 살아도 나름의 애환과 쓸쓸함,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해하려 하기보다 굳이 외면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래도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나눔과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 책에 등장한 인물처럼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주변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